안녕하세요. 개미들의 형, 개미형입니다. 비트코인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노란색 이 채널을 새롭게 말씀드리면서 이 채널의 하단 부위에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이렇게 3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힘을 내주지 못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. 나왔던 움직임을 보면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라인으로 보면 2986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서 이 4시간봉 캔들을 보면 이렇게 몸통으로 이탈을 시키죠. 그리고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 전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어요. 이런 움직임에서 이 숏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었던 그런 이 지지 라인으로 보면 29488 이 지점인데요. 여기도 그냥 바로 몸통으로 깨졌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번의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이 두 번의 이렇게 저항을 맞고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몸통으로 깨고 지금 이 29488을 깨고 몸통으로 마무리를 했어요. 대략 대부분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지만 다시 이 종가를 이탈했을 때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곤 합니다.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 4시간 봉에서 봤었던 이 움직임 기억하시고요. 이 움직임이 이 일본 캔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눌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. 그렇게 보고요. 그 다음 자리로는 29186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이 이렇게 시간봉으로 보면 비슷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지만 몸통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봉상 깨지더라도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양봉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이 상승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켜졌을 때 지지를 받았을 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깨고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. 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봉도 지금 이렇게 캔들로 중요 부분을 깼지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위쪽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29488을 깼던 이 캔들의 움직임은 페이크로 볼 수가 있어요.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 네일 캔들이죠. 이제 네일 캔들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. 다시 이 약간의 조정 후에 반등.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금 29948 이 하얀 라인 보이시죠?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. 지지를 받고 가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지점은 밑에서 계속 이렇게 하방 테스트를 하더라도 유효할 수도 있어요. 이 지점은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올려드리는 그 뷰온리 모드로 볼 수 있는 그 차트를 계속 이 수정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9948 이 부분 위로 올라탔을 때 이 추가적인 상승 이제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. 60% 이상 60에서 70 정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위로 올라탔을 때는 이 고점을 넘고 이제 32K 31.3, 32K를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.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일단은 그 부분은
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또 우리는 이 추가적인 큰 하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제가 이렇게 지지 구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. 예, 중요한 부분이에요. 보면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이 보라색 채널 다들 알고 계시죠?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라인이고요. 이 라인과 이 저희가 계속 지켜왔었던 이 박스 가격은 28.1K와 28.7K예요. 정확히 이렇게 좌표 가격으로 이렇게 찍어놨고요.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서의 지지가 나오느냐, 아니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올리느냐. 테스트를 하지 않고 올리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채널을 깨고 저항을 크게 받게 되면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동안은 저항을 받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서 돌파가 나왔죠. 여기서도 깨고 내려왔지만 버텨주고 다시 올라와 줬고요. 그래서 이 중요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.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깼는데 버티지 못하고 다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중간, 이 채널의 중간, 이 하단까지도 열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.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이평선 움직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7선을 이탈시켰을 때, 이렇게 꺾었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죠. 여기서도 그랬고 또 여기서도 비슷하게 꼬리를 달았지만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.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일봉의 7선을 이탈시키면서 약간 큰 음봉을 만들어냈는데요. 일봉의 이 7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켜볼 이평선은 3일봉의 7선입니다. 이 3일봉의 7선인데 지금 이 보라색 채널과 28.7K 이 부분과 겹칩니다. 이 부분이 이탈됐을 때는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에요.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탈됐을 때 숏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뭐 다른 자리도 뭐 숏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요.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 3일봉의 7선이 깨졌을 때는 일봉의 7선이 이탈됐을 때 큰 음봉이 나오듯이 3일봉에서도 그런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고요.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저는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깨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깨지더라도 이렇게 버티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과거의 이 되돌림 장에서의 이 기간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 2017년의 상승장이었죠. 2018년에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1년 동안 하락을 합니다. 정확히 1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들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다 돌려 세웠어요. 지금 이 차트는 3일봉 차트예요.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상승을 만들어 나갔죠. 이 상승에서도 이 중간중간에 큰 눌림은 있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기간은 하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
191일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. 191일 정도 이 되돌림 상승이 이어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시작됐다.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고요.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. 크게 1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꽤 길게 횡보도 했고 다시 돌려 세워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지금은 약 158일 동안 지금 되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. 이 190일 비슷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5월 19일 정도가 되네요.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간의 하락, 비슷한 기간의 되돌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. 이 부분만 가지고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평선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락을 하려면 조금 더 올려주고 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관점을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보고 있고 제가 이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했던 체인링크 트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.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. 위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면 이 32K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더 올라갈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예, 그건 맞습니다. 근데 그건 비트코인 관점이에요. 무조건 비트코인이 32K로 올라오고 올라와야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알트코인을 홀딩하고 있고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죠.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의 이 상승에 힘이 실리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이 하락을 시키고 횡보를 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알트코인들이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한 상태고 이게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늘 그렇듯 이거는 이 전문적으로 이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이나 가능한 그런 매매법이고요. 일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. 무디게 이 상승장에서 오랫동안 존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영상 마무리하고요.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